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신청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원칙을 지키려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두 개의 분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1순위자가. 그리고 어떤 분과는 한 자릿수밖에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분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순위를 원칙을 했고 오버되는 곳은 2순위, 3순위를 선택해서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 기준은 재선과 초선의 비율을 안배했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뜻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되지 못한 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 1순위로 배정을 받으신 분이 103명, 그러니까 75%는 1순위 여러분들이 신청한 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신청하신 분, 배정 받으신 분이 18분에서 13%는 2순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15명으로 11%는 3순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하나만 쓰고 2순위, 3순위를 공란으로 제출하신 분은 어떤 곳에 배치하도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이미 배치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1순위로 이제 배치가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대의원으로서 분과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일차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첫 번째 시간은 저희 이제 소통과 혁신위원회를 우리 제13대 회장님의 애정과 달린 13대 회장님의 정책상을, 그 공약상을 이행하는 그런 단을 방식으로 추진되고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혁신위원회 우리 증명 자료에 보시면 118페이지를 전부하신 거예요. 118페이지. 그래서 오늘 소통과 혁신위원회 추진 계획에 마련을 하신 오늘 설명을 드릴 분은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는 정순관 회장님이 소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직접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가만히들 편히 주무셨죠? 아마 이 낯선 곳에 처음 오셔가지고 또 잘 모르신 분들하고 한방 쓰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한 서먹함이 간밤에 다 사그라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개 보면은 워크숍 다음 날에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이번에 13대 우리
이종혁 회장님의 소통과 혁신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추진 계획서를 맡았던 위원장 정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소통과 혁신 추진 계획 해가지고요 그 타이틀을 했는데 아마 어제 그 회장님께서 협회 소통과 혁신의 로드맵을 이렇게 쭉 설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큰 타이틀로 소통을 위한 조직 개편에서부터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까지 8개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통과 혁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걸 완성을 하느냐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드는 게 사실은 소통과 혁신위원회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4월 4일 날 지금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그 계획서가 너무 방대하고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넘는데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해서 제목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소통과 혁신위원회 그 역할은 회원과 소통되고 협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제13대 협회장의 주요 공약사 여기 주요 공약사에는 우리 회장님 공약사뿐 아니고 13대 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다른 후보들의 공약사항도 포함을 해가지고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약사항과 정책 즉 협회 현안을 현 회장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협회는 뭘 해야 된다. 협회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듣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 추진, 계획 이런 게 사실 우리 협회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우리 정책실의 그 역할이 상당히 미흡했다. 사실 우리 정책실은 직원 2명 있었어요. 이 추진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어떤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것도 최근에 들어온 직원 2명 말대로 협회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뭐 어떤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협회의 현실이었다 해서 이번에 많은 그 과제를 29개 과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문제점 뭐가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구슬도 깨야 보배가 된다고 많은 현안 과제 개선한 과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장기 청사진이 없었어요. 그러니 회장님 임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처음에 폭은 좋았어요. 시작하다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3년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항상 협회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느꼈어요. 우리 이종영 회장님이 방향도 다른 방향을 잡으셨고 또 그거를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의식도 있고 또한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걸 저희가 옆에서 보고 느꼈는데 저도 과거에 회장님들
한 서너 분 이렇게 겪어봤고 옆에서 또 그분들 일하시는 건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처음에 의욕과 달리 결과는 항상 없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과 혁신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12대 2기 대의원 의장님을 맡으셨던 우리 임강목 대의원 부위원장을 맡았고, 또 이거 혁신자들만 다 해서는 지들끼리 위원회 다 나눠먹고 해서 결과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회원을 꼭 필리적으로 포함시키자. 이건 회장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으로 계셨던 우리 김영순 회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서는 김윤식 이사와 이상규 이사, 또 우리 대의원으로서는 윤지연 대의원님, 김석대 의원님, 그 다음에 지부장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경기북부 정경범 지부장님과 세종 김동호 지부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회장님, 경기 남부의 조재성 지회장님과 서울 용산의 서울숙 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사로 당선되신 대학 의원이 들어오셨고요. 저희들 역할을 위원회에서 어떤 객수하고 또 회의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사무총장이 같이 포함돼서 회의는 저희가 2월 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4일까지 한 2달에 거쳐가지고 2달 동안 10번의 회의를 거쳐서 어떤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와 10차 회의 동안 협조장 공약사항 및 정책 추진 과제, 사실은 28개가 아니고 29개입니다. 뒷장에 나와서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큰 타이틀로 정관개정 및 소통 강화에서 일단 6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어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협회에 정관 개정을 하자. 정관 개정 누구를 하자니까 사실 우리 협회 정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고칠 부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관 개정을 하자 하는데 뭘 개정을 하자, 어떤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그 정관 개정의 폼이나 내용은 어느 사람은 못지않게 아주 정관은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개정할 내용이 현행 이번 선거 제도를 개선을 하자. 기원에 의한 일이 높여져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회원들의 그 직접 선거에 선출되는 우리 대의원님 계시는 대의원하고 지부장, 이게 그 선거가 회원들이 직접 선거를 함에도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인적 예산 이런 낭비가 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의원하고 조직장 선거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정관을 개정을 하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협회가 과거 2010년, 11년 이게 파행을 겪으면서 조직장 선거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정관에서 대의원 임기를 차라리 4개월 연장을 해서 조직장 선거 기일하고 맞춰가지고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바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개정하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자꾸 정보화 시대로 변하고 바뀌는데 우리 협회 선거 방식도 앞으로 전자투표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전자투표를 정관에 명시를 해야 이걸 시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어제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임원님들하고 우리 13대 비원님들의 그 책임이 크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부지의 자율적 운영 권한 확대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회원들 보면은 협회 독립체사인데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부 독립체사인데 현실적으로 지부 독립체사인데 불가합니다. 근데 모양상으로는 많이 내그래요. 왜 불가하느냐? 지부의 회원 수가 구구각색이잖아요. 작은 지부는 1,000몇백 명에서 큰 지부는 2만여 명이 넘는 그런 지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독립체산제 검토하다 부산되고 검토하다 무산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부가 이 자율적 권한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어떤 부분을 지부에 이양을 해주면은 될까 해가지고 고민하는 게 첫 번째 그 예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독립체산제가 아닌 상황에서 지부에서 예산 편성은 사실은 불가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부에 예산 편성 권한을 준다? 일단 지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지부에서 먼저 편성을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라. 이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다라는 게 아니고 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권한. 두 번째, 지부의 어떤 직원 이런 채용을 할 때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부의 그 직원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죠. 이제 세 번째,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비에 기타 수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체 간섭 없이 협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현실적으로 지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 기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시 회원 자문 서비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위원회도 강화. 이 부분은 현재 각 지부에서도 상담위원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규정화 되어 있지 않고 각자 지부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규정화해서 중앙은 판례나 육본에서 소송 자료 제공할 등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하고 지부는 간단한 법률 또 중개 실무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담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예산도 연 예산을 한 1억 6천여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원 직무교육을 협회에서 1회 주관해가지고 이런 워크샵식으로 워크샵은 아니겠지만은 협회에서 연 1회 상담위원들을 교육하는 게 이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부 자체 상담위원들을 연 회의를 3회를 해가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이 예산을 이런 6천여 원을 잡아서 상담위원들이 자금줄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회원 신분권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은 회장과의 계약이 참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신분부로 바꿔서 회원들이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월 단위로 처리를 해서 그 실적을 공개를 회원 단장에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협회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을 해야 된다. 요거는 2, 4분기 내에 개선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회원 소통 SNS 개설 이미 운영하고 있죠. 또 회사는 회원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이 밴드를 지금 개설을 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밴드 운영 지정도 개설을 할 계획이고요. 여섯 번째, 맨날 회사에 공약 이행을 합니다 하시잖아요. 그런 게 대해서 검증반을 운영을 하자. 공약 검증반을 편성을 해서 분기 단위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 때, 대의원총회 때 업무 보고 시에 이 과제별 추진 진행 사항을 진도를 보고하는 걸로. 그럼 누가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역할은 지금 해서 특보가 있으면 특보와 특보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반 회원 한 사람 해서 이걸 매월 점검을 해서 분기 단위로 이 결과를 이사회나 또 이 대의원총회 시 업무보고에 반드시 추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나씩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 부동산 정책 연구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 활성화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원은 과거에 전체 인원이 7명이었어요.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명으로 증편을 했죠. 뒤에 협력실, 연구실, 2개실로 나눠가지고 12명으로 대폭 인원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박사급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한 3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한 분은 시장 분석, 또 한 분은 공인기사 제도 개선, 또 한 분은 데이터 분석, 각각 역할을 맡아서 우리 협회에 발전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고, 두 번째, 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학계 교수 사무단 구성한다고 했죠. 이미 이사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분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이분들은 중개제도 개선하고 정책 자문인 그 역할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회원 연구위원 제도 도입한다고 했죠. 회원은 한 18명 이내로 이거 지금 구성을 할 건데요. 이 회원들이 우리 법률, 제도, 정책, 또 한방, 홍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연구를 하고 논문을 제출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협회에서 보상을 하시는 그러한 제도로 해서 정말 정책연구원, 부동산 정책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좀 개편을 그 가는 완성이 되고 앞으로 추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협회에 있는 부동산 정책연구원은 세종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국토부도 거기 있고 정부기관이 다 여기 있고 또한 앞으로 국회 본 회의도 세종시로 이전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2사분기 이내 하자. 지금 2사분기가 벌써 시작이 됐죠. 소요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 소요 예산은 어느 이사에서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와 상설협의기구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국토부의 경쟁통을 이용하고 맨날 우리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좀 감정적인 그런 대립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평상시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상설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서로 대화로 사전에 조율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의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자. 물론 여기에는 우리 협회 정책실이 인원이 이주가 되겠고 국토부 부동산 사업과가 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격의 없이 만나서 회의를
또꼭 회의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정책실 위주로 해가지고 정책연구원장 외에 여기는 지부장, 지회장, 사무총장, 정책보좌관 이런 식으로 이런 구성 상선 우리 협회 상선 협의 팀을 편성을 해서 월 단위로 국토부하고 대화를 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홍보기능상에서 대변인 기능 뭐 해서 드린 것 같고요. 그 뉴스레터라고 우리 대표님들 잘 생소할 겁니다. 과거에 우리 협회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협회도 폐지하고 전자신문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자신문을 돌리니까 네이버다 다음이다에 들어가서 우리 전자신문에 접근을 해야 보기 때문에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뉴스레터는 아예 우리 홍보실에서 어떤 그 협회 관련 소식을 우리 회원님들이 메일로 전송을 하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메일을 열어보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원님들이 이제 메일만 열어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자격사 제도 어제 해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이미 2019년부터 저희가 이건 준비를 해 왔어요. 거기에 이제 2019년 10월달에 보면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우리 협회에서 부동산 정보분석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풍수상담사 이런 것들을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이 완료가 됐거든요. 이제 관련 부처가 이제 국토부고, 풍수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인데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부동산 권리 분석사에 대해서 협회에서 민간 자격 온라인 검정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시험을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중개보수 체계가 좀 중개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게 우리 중개보수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 임기 동안에 추진해 나가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이제 법정 위탁기록 모바일 버전 고치겠네. 우리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 앱 설치 없이 바로 어디서든 교육 수강을 가능할 수 있는 버전으로 지금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한방 부동산 플랫폼 구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김석 대원님께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건가? 제가 쭉 제공 우리 한방 활성화 기능 개선 연간 몇 억씩 한때는 몇십억 들여가지고 광고도 하고 기능 개선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활성화가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방 활성화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한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협회가 차라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 우리 협회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역 사설망을 전부 C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플랫폼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회에서 굉장히 이제 해당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추진을 해보자. 소요 예산은 한 20억, 그러니까 그보다 더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플랫폼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호 다르게 직방이나 기타 플랫폼사들이 우리 중기업의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여기에 우리 대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정,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진은 협회가 추진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대형 플랫폼 중기업 진출 저지 아마 앞에 12대 박영현 회장님이 중개 모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명상을 받았다면 13대는 치명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형 플랫폼 중기업 진출을 저지를 못하면은 또 우리 협회가 치명상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직방, 다방 중기업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상공인단체라든지 여러 타 전문장사단체라든지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중기업 진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전부 법안 발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열심히 접촉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회 저기 전담팀이 필요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공개 시스템 개혁을 통한 공제율이나 사실은 지금 내년부터 우리 개인은 손해배상 보장액이 2억으로 가죠. 법인은 4억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저 공제료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날은 거의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이날을 가져오느냐. 결국은 현행 공제료 가지고 손해배상 보상을 올렸으니까 실제로 우리 개인 공인중개사는 공제료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연구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제료는 낮출 수는 없지만 공제요율은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서 의무가입 법제화. 어제 회장님 말씀하셨죠. 이미 법안 발의돼가지고 이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반기는 이제 앞으로 5월, 6월 2달 남았습니다. 이에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다행인 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금년 전반기 때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 이거 하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서 협회 지호단속권 법제화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무등록 중개업소 발권세권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가입 제도는 이게 금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작년 1월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었어요. 작년 1월에 김성교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있고, 세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계단체를 통합을 하다 어떤 전제 조건을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하고도 상당히 미팅이 이루어졌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통합을 전제로 이거 의무가입을 좀 해달라 해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면하는 의무가입이 의무가입 제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뭐 상대평가제 얘기하셨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뭐 국토부에서는 용역을 이제 주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상대평가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이 상대평가 제도로 해서 공중개사 수를 상당히 줄이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협회 지도당사권 법제화는 의무가입 법제가 되면은 이것도 자동으로 후속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개보조수 채널 인원수 의료 제한도 이미 작년도 3월달에 발의가 됐고요. 이 부분도 공인중개사 1명에 중개보조원 1명 이런 식으로 아마 숫자를 좀 제한을 하자 이게 법 발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개설 등록시 실무수습제도 의무화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후보님이 이 공약상으로 내것인 내용인데요. 사후개설, 신규 개설 등록할 때 실무 수습 과정을 반드시 거치자, 인턴 과정을 거치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것도 법제화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무등록 중개에 대한 발본세고는 협회 의무가입제가 되면 이거는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3번째 업양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일부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중개업이 매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매매업은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자. 그래서 매매업 분야에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 확대를 좀 하고 플러스 이제 부동산 자문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또 뭐 주택관리 업무, 부동산 컨설팅 이런 경업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수익을 좀 다변화하자. 사실은 이게 다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아직은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 임기 동안에 이 부분을 법 개정에 추진하자 그런 문제고 어제 이제 24번째 실거래가 신고제 공인중개사로 한정을 하자. 이 부분은 현재 실제로 우리가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는 당연히 본인들이 하지만은 이게 뭐 법무사다, 변호사나 다른 분들이 다 이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로 한정 추진하다. 이것도 결국 전부 법 개정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우리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은 가능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협조가 필요한 게 국토부하고 부동산 원이죠.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원에서는 우리뿐 아니고 직방도 지금 다 보내주고 다방도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만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국토부하고 부동산하고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개인에서 추진해 봅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면 자격증, 어제 회장도 말씀하는데 이게 장롱 면허증, 요게 뭐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다가 이 직무교육 받고 바로 개업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장롱 면허증 앞으로 자격증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업하지 않으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법제하자, 이런 의원인데요. 그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협회가 이제 해결 과제가 이제 좀 있죠. 제주지구 해관 연구가 아마 4년 전에 우리 공개 예산으로 제주에 한 6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신축을 하자. 그래서 계획을 잡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개 예산 중에 복지 관련 준비금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80 얼마, 82억인가 돼 있던데 울산지구 해관 매입 비용이 한 10억 정도 나갈 것이고 상한이요. 그럼 한 70억이 좀 넘을 것, 한 72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한 30억 정도 우리가 사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협회에서 그런 의지가 좀 없었어요. 저녁때요. 이번에는 해당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거 국토부에 우리가 승인 요청하면 됩니다. 공제예산이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만 받았는데 명분이 확실하면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지구 해관을 옛날에 신축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원의 기능 역할에서 우리 협회에 규정상에 있는 이 위원회가 제가 세보니까 11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회원들은 피부로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자. 특히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그 역할을 제가 협회에서 했는데 그런 여성위원회가 그런 부분은 사회적 어떤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회이 좀 주관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 규정의 규정상으로 넣어서 몇 가지 지금 뭐 상담위원회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신설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헌정안에 다 규정하자 이런 거 있고요. 이 부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은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하고 서울 남부 결국은요 경기 남부 회원수가 너무 많고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경기 남부는 2만여 명, 서울 남부는 한 18,000명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 4개 지구로 나눴고 했는데 3개 지구 정도로 기반 검토를 하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 남부, 북부 어떻게 보면 중부가 되겠죠. 서울 중부 이런 식으로 하고 경기도도 경기 남부, 북부 근데 경기도는 중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서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회원수는 10,000여 명 전후로 돼야 회원 관리가 될 것이고 또 협회 회원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과제는 우리 협회 세종시로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하자. 이 부분은 회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게 지금 협회 저희가 한 평당 가격이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게 한 500평 되거든요. 그럼 7천만 원에도 350억이에요. 8천만 원이면 400억 되겠죠. 그 예산 가지고
세종시에 뭐 객관리 지역 뭐 한 2,000평 정도 산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한 200만 원 잡자. 한 4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럼 굳이 한 2,000평 매입을 해서 거기가 한 40% 짓죠, 객관리는. 그러면은 한 800평 정도 바닥 면적에 이제 건물을 뭐 3, 40%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한 300억 이상 되는 돈 가지고 건축 가능하다. 이런 계산상으로 이제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추진을 하려면 우리 협회 회원들의 설문도 좀 받아보고, 또 협회 자체 이제 공청회도 한번 나눠보고, 의견을 거쳐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협회 TF를 구성을 해서 이전 계획을 이제 TF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으로서 언젠가는 우리 협회 좀 뒤져본 이 건물이 저게 거의 4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유지보수 정도 만만치 않아요. 1억 이상 들어가고. 또 우리 대원님들 나중에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힘든 게 주차예요. 주차도 힘들고. 그래서 국토부도 세종에 있고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을 하고 하면 우리 협회도 세종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전국에서 이 참석하는데도 좀 편하고, 그래서 그런 위치는 세종 도시권하고 오성역, KTX가 정차하는 오성역 한 중간쯤에 객관리 부지 정도로 물색을 해서 한다면 전국에서 오성역에 회의 모셔가지고 바로 협회로 참석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방은 거의 다 찬성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 이제 좀 감독이 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우리 협회가 더 발전하고 제대로 협회로 이전하면은 장기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거를 이제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원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인쇄 재본 여러 기간 부분이 저희가 4월 4일날 이게 다 최종적으로 검토가 됐고 한 2, 3일 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원 여러분께 이거를 오늘 배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대의원 총회 첫 번 총회 때 이달 말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고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협회 정책심이나 또 제게 또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있으면 저희들 대충 워크숍이 끝나는데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저는 5월 이제 27일이면 부회장 임기로 이제 협회회식을 떠납니다. 우리 13대 대원님들은 계속 나오셔가지고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수관 우리 부회장님, 조금만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요. 한두 가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옆좌석 협회실에서는 이사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서 3개의 안건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 6월 1일 날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입후가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입후가하는 우리 회원들이 62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아카데미도 좀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조직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제 그분들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입법하는 62명의 우리 회원들을 협회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들 이제 6월 1일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노선이나 정치적 성향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6월 1일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입후보하는 그런 우리 공인중개사 후보들에게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원도 산불 모금에 9,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대의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좌석을 그전에 대의원들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만은 어제 저희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접수받고 밤새 여러분들을 이제 분류하고 해서 이렇게 분과별로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분과위원회가 우리 협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대단히 큽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우리 분과장단 회의라든가 대의원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장단 회의에서 우리 이 협회의 어떤 기관이 될 수 있는 분과장단,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조문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이제 4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분과위에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효율적인 대의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밤새 정말 그 좋아하는 술 한 잔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분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설명 들었겠습니다만 우리 협회의 화두는 두 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의무가입제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13조에서 같이 이제 대의원 활동을 하실 분이기도 합니다. 소통과 혁신의원에서 지금 한방 분야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분한테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 한방에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단 한 가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 협회의 결정된 안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동시에 이해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어제 협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협회의 최종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12대에서 13대 우리 정보분과에서 활동하신 우리 김섭 대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소통과 혁신위원회에서 협회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맡은 인천부평의 김섭 대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대의원 되면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협회 플랫폼 구축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매일 물건 등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애치에 물건을 등록을 하면 아들이 그것을 보고 네이버, 식빵, 다방에 등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용돈을 받는 재미에 열심히 등록을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중개사들은 모임이 없어요? 아니, 협회가 있는데. 그런데 왜 같은 매물을 따로따로 네 군데에다 올려요? 한 군데
가운데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외부에서는 이렇게 쉽게 문제점을 파악을 합니다. 부동산과 가장 비슷한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9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6년의 시간을 줬는데 허위매물 삭제와 소비자의 마음을 잡지 못해서 지난 3월 17일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직접 중고차 중개시장에 뛰어듭니다. 매도자는 기존 판매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장을 받고 매수자는 대기업에서 검증된 차량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증받을 수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둘 다 대환영입니다. 자, 중고차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판례와 비슷한 무서운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기본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목적이 프로테크 산업을 육성해서 중개, 감정평가업 등 낡은 산업을 혁신하고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낡은 산업인 중개업을 버리고 프로테크 기업들을 육성해서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반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정책위원 18명 중 위원장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정부위원 8인은 8개 부처 차관급이 정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안성우가 직방대표가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성우가 스타트업 모임인 프로테크 포럼 의장입니다. 2018년 초 26개 회사로 출범을 해서 지금은 326개 업소, 투자금액 3조 9,600억 원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 전자, 통신, 건축, 블록체인, 플랫폼, 금융투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팬, 다윈, 우대빵 등 직거래, 중개보수 할인 업체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데, 정부 정책이 이런 업체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협회 편을 들어줄까요?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책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테크 산업 분야는 중개 및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 조달 이렇게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이 그림은 프로테크 포럼 회원 326개사의 맵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재부 서비스 산업 혁신팀에서 한걸음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도 플랫폼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의사협회는 성형 미용 플랫폼 강남언니, 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토, 그리고 항공협과 집방 이 세 곳이 한걸음 모델로 선정이 되는데 강남언니와 로톡은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집방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집방은 안성우 개인 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회사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에 태어난 직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업 정책위원과 프로텍트 포럼 의장인 안성훈은 정책과 기업을 맡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여선웅 부사장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노비를 맡고 있습니다. 직방은 표시광고제 때문에 허위매물 등록이 어려워져서 매물 광고로는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방은 2017년 VR 기업 큐픽스에 투자를 시작해서 2018년에는 디스코, 호갱노노, 다운부동산 위탁 운영, 그리고 신축 분양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019년에는 쉐어하우스 우주를 인수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매물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집, 호텔 리브, 그리고 문제의 직방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2021년에는 모빌, 원택트 파트너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직원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위해서 활용을 해서 중개 서비스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 중개 사관학교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에서 홈 사물 인터넷 법원 1,800억 원의 지금 인수 협상 중입니다. 삼성 SDS 인수에 성공을 하면 올해 주식시장 상장 예정이고, 시장 가치는 2조 8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방이 삼성을 인수한다. 기존 사고로 이해가 되십니까? 삼성 SDS가 인수가 확정이 되면 직방은 프로텍트라는 새로운 상상의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는 직방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프로텍트 포럼 326개사, 3천억 원을 투자한 산업은행 등 금융투자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직방은 처음부터 중개업 진출을 꿈꿔왔습니다. 2019년부터 파트너 회사인 원하우스, V랩스, 공실정보, 네모인 등을 통해서 중개시장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원택트 파트너스를 모집해서 아파트 외부는 3D, 내부는 VR, 시간대별로 일조량 체크, 보호수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정자에게는 연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개사무소 없이도 중개 가능하도록 직방 라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택트 파트너스에게는 공동중개로 중개보수 50%를 발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시에드를 통해서 청소, 집수리 보수, 방충 방역,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울산광역시와 모빌, GOV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아파트 매물을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정책이 있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하면 아파트 단지별 전략에서 시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통째로 독점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모빌 GOV란 어떤 거냐면 지자체 소식이나 공문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통합 연결망입니다. 다행히 울산지부에서 직방의 모빌을 처리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을 잠시 연장하는 정도에서 안타깝습니다. 직방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원택트 파트너스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자 다시 20, 30대 장롱 자격증을 끌어내서 청년 중개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 원의 지원금과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직방 링크로 관리사무소를 통합을 하고 모빌로 입주민을 통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물건 의뢰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직거래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산 사태가 실패로 끝나자 조용히 지금 모빌에서 직방 앱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직방 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클릭해 봅니다. 아파트 외부는 3D로, 아파트 내부는 VR. 우리 집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림 문자가 오는데 직방 앱을 통해서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관리비를 확인하고 내일 친구가 온다고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 직방 앱을 통해서 주차 예약을 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직방 앱을 통해서 1시로 예약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민세 고지서와 공지사항, 문화, 예술 강좌도 직방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면 서비스가 어디까지 제공될까요? 제가 안성을 하면 직방에 물건을 내놓으면 대민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주고 계약이 되면 야놀자를 통해서 제주도 펜션 2박 쿠폰을 줍니다. 소비자가 매물을 의뢰할 때 버튼만 클릭하면 되는 직방 앱을 통해서 할까요? 아니면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내놓으면서 힘들게 설명을 할까요? 아파트 시장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지자체 중에서 성동구가 처음으로 만 53개의 상가 임대료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가 시장도 직방이 가지고 있는 네모, 디스코를 통해서 중개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네모인이 지금 벌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방을 보면 오픈소스 기업인 테슬라가 떠오르는데 협회를 보면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대변되는 일본이 떠오릅니다. 2000년 초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 표준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기술에 만족하다 역사의 비앙길로 사라진 일본과 2014년 전기차 특허 200건을 무료로 오픈하고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토요타, 벤츠, 포드 등 다른 경쟁자들을 전기차로 끌어들인 테슬라. 불과 8년 만에 자동차의 기준을 내연 기반에서 전기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협회는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될까요? 직방은 테슬라처럼 모든 업체와 협업을 합니다. 직접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술을 장착한 회사가 나오면 인수하고 경영권은 그대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멋진 방법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협회도 한 방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방처럼 모든 전공한 업체들과 협업해서 플랫폼 기업이 돼야 합니다. 지금 한방 활성화를 해서 직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방을 지금 활성화시켜서 무엇을 할 거며 몇 년 지나 한방으로 단일화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중개사라는 직업이 남아있을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방은 법을 바꾸고 협회도 만들고 중개도 직접 하고 원스톱 포털 서비스로 국민들을 만족시킬 겁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고 직방 밑으로 들어가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방이 중개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보사업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사들이 1년에 광고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100억 원입니다. 네이버에 602억, 직방에 492억을 쓰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네이버가 602억으로 가장 많지만 1인 광고비로 따지면 직방이 265만 원, 네이버가 100만 원으로
직방 광고비가 훨씬 비쌉니다. 한 개 업소 연평균 광고비가 190만 원. 이제 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직방보다 많은 광고비를 뺏어가지만 중개시장에 지출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덜 위협적입니다. 네이버가 CP사를 활용해서 플랫폼 성공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협회는 네이버를 따라하면 됩니다. 부동산 서브 등 CP사들이 영업, 관리, 민원 해결 등 온갖 힘든 일들은 다 하고 네이버는 과실만 따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이버처럼 하면 됩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지역 정보망의 문제점은 지역별로 같은 물건을 한방 플러스 지역 정보망 등 두 개의 정보망과 네이버, 직방, 다방의 중복 등록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됩니다. 둘째, 전국의 매물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 프로테크 업체들보다 프로그램 질이 매우 낮습니다. 오픈망의 문제점은 회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도 1인당 연간 광고비로 직방 260만 원, 다방 145만 원, 네이버 100만 원 등 계속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문제점은 첫째, 안성우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데 협회는 국토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정보망 사업 분야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개보수 할인업체가 대거 난립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넷째,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부동산 스타트업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으로 만들 대책이 없습니다. 부동산 광고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는 네이버, 직방, 다방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을 통한 단순 광고 시장입니다. 2세대는 이미 자리를 잡은 네이버, 직방, 다방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형된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어떡하지? 순보, IT, 크모, 자동차 수리, 카다, 중고차, 헤이딜러 등 비교 견적 플랫폼이 탄생했습니다. 중개사들 중 가장 낮은 중개보수를 제시한 중개사에게 매물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몇 곳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세대는) 직방 모빌과 직방 앱을 통해서 물건을 접수받아 직방이 직접 중개하거나 직접 중개가 어려울 경우에 직거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는 지역 정보망 업체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협회 플랫폼으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 정보망 플러스 한방 이렇게 2개, 3개를 이용하는 중개사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중개사들이 관리하는 정보망은 하나여야 합니다. 중개사들은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 정보망이나 한방을 그대로 사용하고 협회는 현 상태에서 지역 정보망을 연결시켜 어떤 정보망에서든 전국 매물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다 받아주고 지역 정보망 사업자들이 협회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협회 플랫폼으로 통합이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자기 매물 하나만 관리하지만 통신 매물에서는 다른 정보망의 매물까지 볼 수 있어 전국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을 협회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직방과 같은 매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NAR이나 일본의 레인지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의 매물을
하나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물 전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자기가 사용하는 정보망에서 자기 매물을 한 번만 등록을 하면 협회 플랫폼으로 물건이 올라가서 다른 정보망의 매물과 함께 다운이 돼서 통신 매물에서는 전국 매물이 보여지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직방 가방도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회원들은 자기 매물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업무량이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네이버 직방 가방은 현재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이용을 하고 협회 플랫폼이 완성되면 하나씩 줄여가면 됩니다. 플랫폼 구축 후 협회 앱으로 매물 정보는 단일화시켜야 합니다. 플랫폼 구축비 10억, 앱 구축비 10억, 20억이면 중개사들이 연간 투자한 광고비 2,100억 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방 안성훈 대표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협회와 변화를 넘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직방. 미래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선태 가운데 한번 서주시죠. 단상연가 하세요. 네,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이 동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료입니다. 정말 대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회에 제안하고 정책을 내놓으면 협회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대의원님이 하시는 생각, 이것이 바로 협회의 정책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이제 137명의 13대 대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기 분야에서 기획이면 기획, 총무면 총무, 교육이면 교육, 자기가 소속된 그 분야에서 제2의 김섭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37명의 제2의 김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여러분 김섭 여러분의 동료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대회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지금 나가시면 시간이 지금 원래 당초에 예정된 시간이 약간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같이 그 분과별로 인사하는 시간을 편하게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게 좋으실까요? 이제 지금부터 지금 이사회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이사회가 끝나면은 이제 협회장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협회장과 이제 오늘 이틀 동안